이런 날은 그냥 돌아가고 싶잖아요. 어? 불 피워놨다. 와, 손이 녹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생각보다 괜찮네요. 오늘 밤 나는 도시의 모든 불을 끈다. 아빠, 별은 왜 멸종했어? 직접 보러 갈래? 별은 사라진 게 아니야. 빛에 가려졌을 뿐이야. 아빠, 이제 보여. 여러분 방금 보셨던 영상 어떠신가요? 이거 전부 다 탑뷰에서 다 만들어낸 건데 모델은 시덴스 2.5, 요즘 가장 핫하죠. 30초까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1080 해상도도 지원하는 시덴스 2.0을 탑뷰 안에서 제어를 해서 만든 겁니다. 이 탑뷰가 요즘 가장 좀 핫한, 우리 보통 영상 플랫폼 하면 힉스필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탑뷰도 엄청 핫하고 해외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플랫폼, 영상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탑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요걸 먼저 설명을 짧게 드릴 테니까 요거 보고 제작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마저도 탑뷰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탑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프롬프트를 적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프롬프트 자체를 GPT라든지 클로드에서 만들어내고 또 이미지나 영상을 다시 줘요. 영상을 만드는 모델에다가 주고 어떻게 만들라고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를 잘 못 쓰니까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마저도 AI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탑뷰는요, 아주 짧은 나의 요구사항 하나를 자기가 분석을 합니다. 마치 탑뷰 안에 이제 클로드나 챗GPT가 들어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GPT나 클로드 같은 모델들이 들어있거든요. 이걸로 나의 짧은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탑뷰에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직접 시덴스라든지 다른 영상 모델들이 만들 수 있게 나 대신 일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짧은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아이디어나 이제 사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탑뷰가 마치 감독이 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 준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영상 한 편을 만들려 그러면 AI가 뭐 없던 시절 얘기는 빼고요. AI가 이제 처음 등장할 때는 이 프롬프트를 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 엉뚱한 영상이 나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좀 이상한 캐릭터 얼굴이 계속 바뀌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상 모델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시덴스 2.0 가장 최신 모델 쓰는 것도 있고 시덴스도 2.0이 있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영상을 만들거나 뭐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가 영상을 AI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목적이 가장 강한 게 어필리에이트용 영상입니다. 내가 제품을 하나를 구매를 해서 그 제품을 실제로 리뷰를 하거나 할 필요 없이 AI 모델을 등장시키고 제품 사진만 주어주면 그걸로 마치 브이로그나 제품 리뷰를 하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보통 등장을 하고 직접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본도 써야 되고 내가 말도 잘 못하고 하면 이 촬영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내 얼굴이 노출된다는 것도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기에는 딱 좋다. AI 모델을 고용을 하면 된다. 심지어는 내 얼굴 사진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 편 만들고 싶다. 요즘 보면 또 쇼츠로 드라마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마디만 쓰면 돼요. 사고가 나서 스마트워치로 구조대원을 부르는 장면이다. 그러면 이렇게 스토리도 써주고 시놉시스도 만들어주고 콘티도 짜주고 심지어는 스토리보드까지 쫙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분짜리 영상을 만들겠다 그러면 30초 두 개만 만들면 되겠죠. 얼마나 간단한 세상이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요 뒤에 내용들은 실제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저는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로그인은 보통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로그인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기능 중에 여기 자기
아이디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예, 여기 가시면 언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한국어 인터페이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요, 메뉴가 쭉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보드, 이미지, 동영상, 또 이미지 들어가면 이미지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동영상 안에서도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들은 기능 하나를 다 낱개로 쪼개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부 다 일괄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위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자, 캔버스가 있고 필름 스튜디오가 있고 드라마 스튜디오가 있죠. 자, 여기서 캔버스를 만약에 눌렀어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밑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건 제가 탑뷰에서 이때까지 테스트를 한다고 쭉 만들었던 그런 작업들이고요. 위에 보시면 예시 프로젝트들이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예시 프로젝트가 또 어마어마한 레퍼런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 뼈대, 구조, 속살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프롬프트도 다 제공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죠. 눌러보면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등장을 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그런 영상들이 쭉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런 예시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예시들은 실제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캔버스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위에 프롬프트를 적는 공간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이런 방금 우리가 봤던 이런 예시들 있죠. 그 예시들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더 많은 스킬을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스킬 라이브러리가 나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서치를 통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나는 뭐 뷰티, 코스메틱 쪽으로 이렇게 브이로그 비슷하게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UGC add 비디오라고 돼 있죠. 이거를 사용하겠다. 그럼 use 다이렉트리를 눌러주시면 여기 스킬이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사진 한 장을 내가 첨부를 해주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명령어를 바로 여기다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브리풍 동영상도 있고 왕자의 게임 스타일, 그 다음에 뭐 쇼폼 드라마 광고 제작 이런 것들이 스킬로 다 마련돼 있으니까 그거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스킬 눌러보면 다시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영상 모델들인데 영상 모델이 시덴스 2.5가 가장 최신 등장한 거고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시간도 30초로 가장 길게 설정이 돼 있지만 요금이 조금 더 많이 토큰이 조금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시덴스 2.0으로 만들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미니맥스 H3.0 요게 굉장히 또 효과가 좋거든요. 요걸로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페에 보면 에이전트 모드가 있는데요. 이 에이전트 모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사항 있죠. 그거를 내하고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감독도 똑똑한 애가 필요하겠죠. 여기 눌러보시면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클로드에 보면 페이블 5까지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페이블 5. 자, 그리고 비용이 10 곱하기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실제로 클로드를 써도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오프스 4008도 있고 소넷도 5도 있죠. 저는 이 소넷을 주로 클로드에서 많이 써왔고요. 그리고 GPT도 안에 열어보면 GPT도 이렇게 솔부터 테라, 루나까지 최신 모델들이 다 들어가 있고 키미, 그 다음에 글록 4.5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은 여기서 너무 센 거 쓰지 마시고요. GPT는 5.6 루나 정도 쓰시면 충분할 것 같고 클로드는 오프스 4.8 정도나 아니면 소넷 정도 쓰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감독의 이 영상 분석,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나하고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치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필름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필름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만들기를 통해서 동영상 생성, 이미지 생성, 단편 영화 디자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프롬프트가 딱 뜨거든요.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예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이런 배우 표정 강화라고 돼 있죠. 요거를 만약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열어보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AI 씬 중에서 조금 더 얼굴을 확대해가지고 인물의 눈빛이나 표정을 살게 만들어야 된다 하시면 요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미지만 교체를 해서 바로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저는 제가 만들어놨던 예시를 여기 캔버스에서 쭉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걸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제품을 어떤 리뷰를 하기 위해서 약간 브이로그 스타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이런 날은 그냥 돌아가고 싶잖아요. 요거 불 피워놨다. 리뷰죠. 요거 해가지고 릴스에 올려가지고 뭐 댓글 다시면 링크 드립니다. 이런 거 있죠. DM 드립니다. 그거 해가지고 이 제품에 링크를 싹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이제 팔기 위해서 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브이로그 스타일의 영상이 제품을 대놓고 선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UGC 스타일을 썼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스킬 중에 하나라고. 자 촉촉하게 비오는 장마철 안개가 자욱한 강변에서 불을 피워두고 카시오페아 화로대 광고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다 적은 말입니다. 모델은 40대 한국 여성, 이미 비를 흠뻑 맞아서 옷과 몸이 젖어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 탑뷰 말고요. 다른 데서도 한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멘트를 적어버리니까 조금 약간 선정적인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옷이 젖으니까. 그래서 제가 옷은 선정적이지는 않지만 노출은 있다 라고 적기는 적었어요. 근데 아예 그냥 싹 다 가려버리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한 장 줬는데 이미지는 여기서 요걸 하나 줬어요. 요거. 제가 모델에 대한 건 주진 않았거든요. 요걸 하나 줬습니다. 자, 이걸 주고 요렇게 멘트를 딱 넣었어요. 프롬프트죠.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은 요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컨텐츠 유형을 선택하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보면 장마철 문제 해결형, 감성 라이프 스타일 브이로그, 제품 디테일 클로즈업, 제품 중심의 순차적 전시, TV 광고 이런 것들이 쭉 있었거든요. 거기서 추천을 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번하고 2번을 조합식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1+2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만 틱톡이나 릴스나 쇼츠에 올릴 수 있게 했고 요거는 제가 처음에 비율을 딱히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스킬 자체에서 아마 그 비율을 이제 골랐을 것 같습니다. 9:16, 언어는 한국어, 그리고 타겟 지역은 한국, 길이는 22초 정도 만들 거고, 컨텐츠 유형은 요렇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는 여기 한 장 제가 직접 넣은 이미지를 썼고요. 이거는 쇼핑몰에서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다음 이 전략이 비에 젖고 추위에 지친 상황이다. 화로대를 발견했다. 불길과 온기를 느끼는 감성적 해결했고 뭐 연출 원칙 이렇게 제가 쓴 대로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키프레임, 메인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 그다음에 바로 만들겠다 했어요. 처음에는 요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 더 만들려고 하니까 또 요런 장면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선들 보이세요? 선들이 따라가죠. 이게 서로 여기서 이거를 여기서 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장면 하나를 연출을 했는데 요거를 브이로그 영상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한 프레임을 만들어낸 겁니다. 서로 연결돼 있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썼다. 그럼 여기서 이제 쭉 타고 나가서 연결되는 것들이 요 씬들이 있어요. 이 씬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얘가 쭉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하는 와중에 제가 적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얘가 알아서 적었어요. 첫 번째 샷에는 셀피 와이드 한번 보여주고 두 번째는 셀피에서 시선 전환이 돼서 불을 발견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업 나오고 그 다음에 손, 제품 디테일 이런 것들 나온다. 이렇게 끝나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대로 이게 실제로는 프롬프트거든요. 이 프롬프트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다 쓰려면 엄청 힘듭니다.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적어야 되는데 이거를 적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황만 만들어 놓고 얘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물이 이런 날은 그냥 돌아가고 싶잖아요. 어? 불 피워놨다. 와, 손이 녹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요거예요. 요것도 제가 시나리오를 아주 짤막하게 얘한테 줬습니다. 좀 화면이 복잡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딱 눌러보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연결고리가 쭉 나와 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전부 다 스토리보드까지 다 만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얘는 보면 에이전트 요 부분에 보면 대화가 없죠. 지금 여기 보시면 보통 옆에 보면 대화가 더 있었잖아요. 근데 에이전트를 눌러보면 대화가 안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게 좀 재밌는데 아까 전에 만들었던 것들은 전부 다 탑뷰에서 다 에이전트하고 대화를 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대화하거나 하는 것들이 탑뷰에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메뉴에 보시면 스킬 MCP 플러그인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자 탑뷰 MCP라는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MCP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클로드나 챗GPT에서 탑뷰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GPT나 클로드에서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클로드, 뭐 코덱스, 요것도 GPT죠, 설치형. 자, 코덱스에 갑니다. 저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주소를 카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MCP 주소를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열라고 돼 있죠. 예, 클릭을 해서 열어주고, 자, 그럼 클로드가 열리면서, 예, 커넥트가 뜨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그냥 적당히 탑뷰라고 치고, 복사한 주소 붙여 넣어주고, 추가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MCP로 등록한 것들이 여기 쭉 나오고요. 탑뷰가 여기 예,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는요, 원래는 요게 전부 다 승인 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승인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요 할 때마다 물어보는 게 좀 귀찮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항상 허용으로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지금 클로드잖아요. 그죠? 클로드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것들을 적어 넣으면 여기서 동작을 여기로 넘긴다는 거예요. 넘겨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 과정 있죠. 네. 요 과정, 제가 영상을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요 과정 자체가 작업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에이전트하고 나눈 대화는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냈다. 연결해서 자, 여기 확대를 해서 좀 보시면 제가 클로드에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로 이 사이즈 스마트폰 여행 브이로그 주인공, 요건 첨부를 했거든요. 제가 하나 만들어서. 예, 여기 셀카 찍는다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게 시인에 대한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가 적은 게 아니고 만들어서 온 거예요. 만들어서 온 거. 요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영상까지 쭉 뽑아서 최종 영상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방식하고 MCP 방식하고 직접 이 탑뷰에서 쓰는 방식하고 둘 다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요 방식은 탑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커넥터끼리 서로 연결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잘 보여요. 지금 여기 보면 뭔가 연결은 돼 있는데 100% 안 돼 있고 끊겨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 장면들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으면 얘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고 좀 독립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MCP로 만든 장면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또 이번에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좀 정렬 맞춰가지고 정리를 한번 쫙 했었거든요. 자, 스타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에이전트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작업을 했어요. 자, 90초짜리 영상을 만들 거다. 그럼 30초, 30초 총 3개를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시덴스 2.5로 쓴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9-16, 시네마틱, SF 스릴러를 만들어줘. 이건 제가 직접 다 적은 말이고요. 지하철의 거울 속 반영이 현실보다 10초 먼저 움직이고, 이건 제가 그냥 SF 소설을 하나 쓴 겁니다. 한 여성이 거울 속 자신의 경고를 따라 대형 사고를 막으려고 한다. 자, 첫 2초에는 거울 속 인물만 먼저 고개를 돌리는 강한 훅을 넣고 대사는 최소화해줘. 마지막에는 모두를 구했지만 거울 속 주인공이 사라지는 반전과 처음으로 이어지는 루프 엔딩.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요, 이 이야기가. 엣지 오브 투마로를 약간 차용을 했습니다. 자, 루프 엔딩을 구성해줘. 먼저 줄거리에 콘티를 제안하고 승인은 나중에 할게. 승인 확인 후 제작해줘.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씩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배경을 만들고 거기에 등장할 캐릭터도 이건 탑뷰에서 다 만들어준 겁니다. 자, 배경은 이제 요게 약간 시간차 스릴러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예, 지하철역 아니고요. 예, 그거를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주인공 제가 이름을 적은 적도 없어요. 그냥 주인공이 그냥 등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주인공을 만들어냈습니다. 20대 여자를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심야 지하철역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제 이야기의 핵심 되는 부분이 이 지하철 사고를 막는 장면에 요 레버를 잡아 당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여기에 오브젝트로 다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도 이어지는 것들이 보면요, 줄을 타고 쭉쭉쭉 넘어가죠. 이 이야기들이 서로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것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줄이 한 개만 연결된 게 아니고 여기도 당기고 저기도 당기고 다 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씬을 구성을 하고, 예, 첫 번째 샷 2, 샷 3, 샷 4 만들었고, 자, 이게 30초 내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씬 두 번째도 샷 1, 2, 3까지 만들었고, 4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씬 세 번째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 얘기를 쭉 나누면서
스토리보드까지 만들려고 했거든요.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거울 속에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이 약간 인터스텔라 같이 과거의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얘기를 막 나누고 있고 10초가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았고, 그다음에 거울 속에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3번 정류장 플랫폼에 가라. 이렇게 시간을 보고 이제 10초 뒤면 사고가 난다. 요거를 이제 알아낸 겁니다. 자, 그게 이렇게 쭉 스토리보드로 들어가고, 두 번째 스토리보드 이렇게 쭉 나오고, 세 번째 스토리보드 이렇게 쭉 나오게 돼 있어요. 무한 반복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영상을 만들라고 시켰거든요. 탑뷰한테.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영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킨 게 아니고요. 얘가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답변을 그래, 오케이, 계속해, 진행해, 이런 말밖에 안 적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뭔가를 쭉 하고, 여기다가 기록을 툭 하고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하고 또 기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래서 쭉 계속 이렇게 지 혼자 뭔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프롬프트 방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참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가 만져봤던 AI 영상 어떤 도구들은 프롬프트를 내가 쓰든 어디서 만들어든지 간에 그걸 탁 넣고 나면 그 다음 그 과정 자체가 영상만 툭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게 만들어질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얘는 스토리도 다 만들죠. 그리고 그 스토리에 대한 설명도 다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스토리보드화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만들어질지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들이 이 탑뷰가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졌다. 실제로 인간이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만드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이제 첫 번째 장면부터 해서 쭉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는 거고, 이게 이제 사건을 막으로 가기 위한 그 내용의 두 번째 30초,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을 막는데 다시 원래대로 회귀가 돼버리는 그런 세 개의 장면들이죠. 자, 요것들을 제가 이제 서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크레딧이 또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멈췄습니다. 멈추고 요거 하나하나는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클릭을 하면 위에 메뉴가 또 뜹니다. 이렇게 뚝 뜨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영상 편집도 캡컷이나 이런 걸 간단히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갖다 붙여서 얘를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런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시덴스 2.5를 쓰기 때문에 일단은 사운드를 집어 넣을 수도 있고 한국어 대사도 가능하고요. 필요하다면 화면에 자막을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굳이 크레딧 소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직접 수작업으로 영상 편집을 좀 하시는 게 낫고, 우리가 촬영이 불가하거나 실제로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든 3D 작업을 해야 되는 SF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AI한테 다 맡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했고요. 저는 요 영상 소개하는 거 요게 끝나고 난 다음에 잠자기 전에 얘가 만들어 놓은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예시들이 있거든요. 이 예시들을 필름 스튜디오나 드라마 스튜디오나 이렇게 들어가면 안에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요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진 거 들어가면 거의 1시간짜리 영화를 이 탑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해. 유튜브에까지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 자체를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요거를 좀 살펴보고 지금 잘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제가 좋은 소식 아니면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소식 하나를 좀 알려드리면요. 요 탑뷰에 딱 들어오시면 상단에 이렇게 광고 비슷하게 이렇게 떠요. 지금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탑뷰가 별로 안 비쌉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로 요 버전을 지금 처음에 이제 이용을 해봤는데요. 이 연간으로 하면 조금 더 싸지고 월간에서 연간으로 바뀌면 싸지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면 프로 모드가 있고 비즈니스 모드가 있고 울트라 모드가 있거든요. 울트라 모드를 하시면 연간으로 하시면 월 $50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엄청 싸죠. 월 $50밖에 안 나가는데 10만 원도 안 하는 돈이잖아요. 요게 나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60일 동안 한정적이지는 하지만 시덴스 2.0, 2.5를 무한정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얘네들은 365일 그냥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제공이 됩니다. GPT 이미지 2마저도 무한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단계 낮은 비즈니스만 쓴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런 나노 바나나나 이런 것들을 무제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요 울트라 모드로 이용해서 월 지금 50불이면 얼마쯤 합니까? 한 8만 원 정도 하나요? 이 돈만 내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영상을 많이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탑뷰로 쓰시는 분들은요, 요 지금 가격대가, 그죠? 이 비용이 난리다. 이거 힉스필드에 비해서 지금 완전 대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입소문이 많이 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요거는 뭐 광고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제대로 쓰고 싶다면 요 프로 가지고 깔짝깔짝 하지 말고 요걸로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탑뷰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무슨 뽕을 뽑을 수가 있는지 요거를 테스트를 좀 해보시려 그러면 그냥 월간 결제해가지고 프로 살짝 한번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링크는 항상 제가 영상 밑에다가 정보란에 넣어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